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 채소가 당신의 콩팥을 단 하룻밤 만에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켜온 신장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형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분이 땅속의 보약이라 믿는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들며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에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것이 60세가 넘는 순간 왜 치명적인 도구로 변하는 걸까요? 왜 병원에서는 환자가 넘쳐나야 수익이 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예방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병원의 이익보다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팔다리가 무겁거나 몸에 좋은 채소즙을 마신 뒤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 없으셨나요? 만약 이런 작은 신호가 나타났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먹는 익숙한 뿌리 채소 중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약해진 콩팥은 절대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잔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소리 없이 일해온 이 장기는 아주 지독할 정도로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다거나 팔다리가 약간 저리다고 느낄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70% 이상 파괴된 뒤에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미 내부 깊숙이 금이간댐처럼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60년 넘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로 샀을 때는 어떤 불순물도 거뜬히 걸러내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필터는 낡고 구멍은 좁아졌으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가득한 뿌리 채소를 건강식이라 믿고 드시는 그 단 한 끼가 낡아버린 콩팥 필터의 한계를 순식간에 넘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에 너무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회로가 타버리듯 여러분의 콩팥도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생명의 정보를 미리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의 예방보다는 병이 깊어진 뒤의 치료와 약 처방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이런 비극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나는 평소에 건강식을 챙겨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건강식에 대한 오해가 콩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젊었을 때의 그 튼튼한 장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이지만 그 직원이 쓰러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에 소리 없이 쌓여가는 칼륨은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장을 노립니다. 심장이 리듬을 잃고 예고 없이 멈춰버리는 공포,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그래 라는 말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칼륨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젊고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낡아버린 상태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고구마 한 조각, 채소즙 한 잔을 마셔도 단 몇 분 만에 여분의 칼륨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낡은 콩팥은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건강식이 암살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혈액 속에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조용히, 하지만 매우 위험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정교한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일정 수준을 넘기면 심장은 리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심장이 통제되지 않게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이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칼륨 수치가 더 올라가면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춰버립니다. 돌연사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비극적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콩팥이 이 칼륨 하나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이 이런 위험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마케팅에 속아 콩팥의 상태는 무시한 채 고농축 채소즙이나 뿌리 채소를 매일같이 들이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병원은 이미 병이 난 뒤에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익숙할 뿐 여러분의 일상 식탁까지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위험을 깨닫고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 뿌리 채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기능의 70%가 손실될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조차 주지 않는 아주 지독한 장기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식탁 위의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의 배신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구체적인 암살자들을 하나씩 지목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비극의 기록이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목록입니다. 뿌리 채소는 생존을 위해 모든 영양을 땅속의 뿌리 부분에 집중시키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칼륨 역시 지상에서 자라는 채소보다 수배 이상 높게 응축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콩팥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것은 영양이 아니라 콩팥을 도려내는 칼날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주범은 한국인들이 겨울철 보약으로 여기는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암 성분이 있어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60세 이후의 여러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찌거나 삶는 것보다 구운 고구마가 훨씬 위험합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 성분이 무섭게 농축됩니다. 군 고구마 한 개에는 무려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이를 드시는 순간 여러분의 혈액은 칼륨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밤새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사투를 벌이고 그 대가로 여러분은 다음날 아침 심한 부종과 심장 두근거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껍질째 삶은 감자입니다. 감자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감자에 들어있는 인 성분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뿐만 아니라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인산염은 혈관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많은 분이 영양을 위해 껍질째 감자를 삶으시는데 이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칼륨은 껍질 근처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통째로 삶으면 그 독성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알맹이 속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감자 한 알이 사실은 혈관을 녹슬게 하고 콩팥 필터를 막아버리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이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독을 보약이라 믿으며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정보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조리법의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지식을 무기로 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목할 위험한 대상은 바로 비트즙입니다. 최근 들어 혈관 청소부라는 화려한 별명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비트가 60대 이후의 콩팥에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그 자체로도 칼륨 함량이 높지만 이를 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순간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칼륨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완충 작용을 하는데 즙으로 짜내면 이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농축된 칼륨액이 위장을 거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는 낡은 콩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걸러낼 시간적 여유조차 얻지 못하고 혈중 농도가 급상승하면 심장은 전기 신호의 혼란을 겪으며 멈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비트즙은 독성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립니다. 네 번째 주범은 당근 주스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당근을 갈아 드시는데 이것 역시 비트즙과 마찬가지로 칼륨의 습격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 환자들에게 당근은 칼륨 수치를 올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당근을 씹어 먹는 것보다 주스로 마실 때 칼륨 섭취량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당근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든 양의 칼륨을 단 몇 초 만에 들이켜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수많은 환자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당근 주스만 마셨는데 왜 콩팥이 이 모양이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원인은 바로 몸에 좋다는 맹신이 낳은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행하는 이 습관들이 사실은 낡아버린 콩팥 필터에 과부하를 걸고 심장 마비의 문턱으로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견디지만 그 한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뿌리 채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이제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콩팥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기 전에 스스로 식탁 위에서 이 암살자들을 가려낼 해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앞서 지목한 4가지 암살자들에 이어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더 깊숙이 숨어있는 나머지 3가지 주범과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서 제가 목격한 좋은 것을 먹는다는 착각이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잔혹한 보고서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이지만 여러분이 이 실수를 반복하면 결국 과부하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5번째로 지목할 주범은 가을철 별미로 즐겨 드시는 토란입니다. 토란 특유의 미끈거리는 점액질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60세 이상의 낡은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 토란은 돌덩이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토란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를 쉽게 배출하지만 낡은 필터는 이 수산염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수산염은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여 콩팥의 날카로운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드는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토란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토란의 영양이 다 우러나왔다고 믿으며 토란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에 사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토란 삶은 물에는 수산염뿐만 아니라 콩팥이 가장 무서워하는 칼륨 성분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국물이 사실은 콩팥을 파괴하는 칼륨 농축액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보를 몰라 위험에 처해 있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투석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섯 번째 주범은 밑반찬으로 사랑받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피를 맑게 한다는 믿음 때문에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는 칼륨과 인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겨줍니다. 연근은 칼륨으로 심장을 위협하고 인으로 혈관과 뼈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연근을 간장에 졸여 먹는 한국인의 습관입니다. 간장 속 나트륨은 콩팥의 칼륨 배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짠맛을 중화하기 위해 연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은 낡은 콩팥 필터를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심장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식재료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연근조림입니다. 일곱 번째 주범은 건강차로 끓여 마시는 우엉과 주스로 갈아 마시는 마입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식이섬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우엉을 차로 끓여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행위는 콩팥을 사지로 몰아넣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우엉 속 칼륨이 물에 완전히 우러나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칼륨 농축액을 마시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에 좋다는 뮤신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 껍질째 갈아 마시는 행위는 껍질 근처에 농축된 칼륨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만들어 콩팥과 심장에 이중 과부하를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치명적인 공통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에 대한 맹신입니다. 뿌리 채소를 삶거나 데친 물이 영양 덩어리라고 생각하여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행위는 60세 이후의 콩팥 건강에 있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칼륨은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채소를 삶으면 칼륨은 물속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사용한 그 물은 영양액이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는 칼륨 독극물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 채소를 데친 물은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버틸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저리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끔 메스껍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미 콩팥 기능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잔인한 진실을 통해 더 이상 몸에 좋다는 환상에 빠져 콩팥을 배신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암살자들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을 제거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투석 환자들의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이미 60년 넘게 고생하며 낡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낡은 필터를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겉모습은 건강식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는 이 뿌리 채소들의 민낯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을 바꾸고 내일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아침마다 손가락 끝이 찌릿한 느낌을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탓이라며 스스로 달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벼랑 끝에서 내뱉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언어로 끊임없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보약이라는 독약을 계속 들이붓고 있을 뿐입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며 제가 마주했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망가뜨린 콩팥을 부여잡고 오열할 때입니다. 그 잔인한 진실을 증명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쌀쌀한 가을날 부산에서 올라오신 67세 김정숙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는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잠에서 깰 때마다 두 손이 남의 살처럼 저리다고 호소했습니다. 때때로 심장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거칠게 뛰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하셨죠.
저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평소 식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님은 아주 화사하게 웃으며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남들처럼 대충 먹지 않아요. 매일 아침 구운 고구마 하나를 꼭 챙겨 먹고 당근이랑 비트를 정성껏 갈아서 공복에 한 잔씩 마십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10년 넘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천 번도 더 들어본 그 말이 신장내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믿었던 그 성실한 건강법이 사실은 매일 아침 그녀의 심장에 시한폭탄을 심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곧이어 나온 혈액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무려 6.4였습니다. 정상 범위를 2배 가까이 초과한,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할 게 없는 초응급 상태였습니다. 고구마 한 조각만 더 먹었거나 주스 한 잔을 더 마셨다면 그녀는 그날 밤 무사히 잠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들이킨 그 주스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선생님. 저는 오직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평생 노력했는데요. 바로 그 맹목적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뿌리 채소는 콩팥이 그 칼륨을 처리할 힘이 있을 때만 보약입니다. 60세가 넘어 낡아버린 그녀의 콩팥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륨을 걸러낼 힘을 잃었지만 건강에 좋다는 마케팅과 잘못된 상식이 그녀를 위험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김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상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고 행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콩팥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심장마비를 초래하기 직전의 폭주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아서 쓰러져 버려야만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김 여사님의 사례는 우리 모두가 좋다고 믿는 식습관을 60세 이후의 콩팥 상태에 맞춰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아주 작은 오해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너무 일찍 넘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김정숙 여사님의 사례를 듣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구체적인 생존 지도를 손에 쥐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진짜 임무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투석기계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식탁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 시스템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의사들이 쉬쉬하는 이 생존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선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뿌리 채소를 영원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조리법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을 덜고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신장내과에서만 아는 칼륨을 50% 이상 줄여주는 기적의 3단계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낡아버린 여러분의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칼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아주 얇게 썰기입니다.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의 껍질 근처에 영양이 많다는 말에 속아 껍질째 드시거나 얇게 깎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양일지 모르나 60세 이후의 콩팥에는 그 영양 덩어리가 곧 칼륨의 밀집 구역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두껍게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채소를 2mm에서 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얇게 썰면 물과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칼륨이 밖으로 도망쳐 나갈 수 있는 생존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덩어리째 삶는 것은 칼륨을 가둔 채로 먹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담가두기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한 번 씻고 바로 요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콩팥에 대한 배신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리 전 반드시 칼륨이 빠져나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칼륨이 확산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담가두는 동안 물을 두세 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보실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던 칼륨과 노폐물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30분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십시오. 이 단계는 단순히 요리 준비가 아니라 응급 실행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생명 보호 단계입니다.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가두셨다면 이제 낡은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계인 세 번째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을 주저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과정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채소를 삶은 물에 영양분이 다 우러나왔다고 믿으며 그 물을 국이나 찌개 베이스로 쓰거나 심지어 보약처럼 마시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장 내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물은 영양액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칼륨 농축액이자 독극물입니다. 칼륨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 끓이는 과정에서 채소 세포 밖으로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즉, 데친 물을 마시는 행위는 앞선 두 단계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리고 칼륨의 습격을 자초하는 꼴입니다. 몇 분간 정성껏 데친 뒤에는 반드시 그 물을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내면 칼륨 제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슈슈까지 맞춰야 비로소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식재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 세 단계 조리법만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주 만에 위험 수준이던 혈중 칼륨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거나 뿌리 채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 편히 드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30년 진료 인생을 걸고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적의 채소 2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낡은 콩팥을 가진 분들을 위해 자연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며 제가 식탁 위의 황금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TINC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뿌리 채소가 칼륨 덩어리인 것과 달리 양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륨이 적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60년 넘게 고생하며 상처 입은 콩팥 안에 미세 혈관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볶거나 초절임을 만들어 드셔도 콩팥 건강에는 거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TIH는 바로 무입니다. 무 역시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이지만 앞서 지목한 암살자들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콩팥 필터를 통과할 때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무에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의 생성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물을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반찬으로 자주 올리시는 습관은 낡은 정수기 필터를 매일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물을 조리할 때 간장을 쏟아부어 짜게 만드는 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싱겁게 조리해야만 무가 가진 진정한 해독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 양파와 무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한
생명의 식재료입니다. 60세 이후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 이 두 가지만은 식탁에서 절대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건네는 이 배려 깊은 식재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심장의 리듬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속은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낡은 콩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양파나 물을 선택하고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조리법을 철저히 지켰다 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이미 지쳐버린 콩팥 필터는 다시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매 끼니마다 본인의 주먹 크기만큼만 섭취하는 주먹 크기 원칙을 생명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 번에 몰아서 고되게 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정한 부담을 부드럽게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의 낡은 콩팥을 가장 깊이 배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분들께도 30년 의사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모님께 비싼 영양제나 보약만 사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의 식탁에서 이 위험한 암살자들을 가려내고 올바른 조리법을 직접 챙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꼭 공유해 주시고 콩팥 건강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박정우는 30년 의사 생활의 모든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생존의 진실이 널리 퍼지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건강을 향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